자, 이제 탄력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까지 했고요. 이제 균형 가격 결정 보겠습니다. 자, 이 균형 가격을 보시면은 자, 이 균형 가격을 보시면은 우선은 이 수요량, 그래서 이 수요량과 우리 공급량과 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균형 거래량에서는 뭐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뭐다 같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 25번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그럼 이 점은 우리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이죠. 그럼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곡선이 이동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보는데,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를 하면은 수요 곡선은 뭐다? 좌측으로 이동해요.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죠?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가격도 하락을 하죠.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 요 밑으로 내려오면 가격이 하락하고 위로 올라가면 뭐다? 가격이 뭐 오르는 거. 여기 균형, 여기를 기준했을 때 밑으로 내면 가격이 하락,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은 뭐다? 하락하고 거래량도 뭐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또 우측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공급 곡선이 증가하는 건 또 이렇게 내려와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또 뭐죠? 증가를 하는데 가격은 또 뭐죠? 밑으로, 요 점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가격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가격은 다 밑에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해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뭐한다?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항상 뭐한다?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문제죠. 이 거래량은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증가폭, 수요의 감소폭,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거래량은 뭐다? 증가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불변일 수도 있고, 뭐다?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2번 정답.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수요가 뭐 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뭐죠?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변동폭을.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현재 토지 시장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얼마죠? 200으로 주어졌어요. 자,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 Q가 되겠죠. 얼마냐? 4P-는 400 마이너스 Q1T죠. 그럼 수요량은 얼마? Q1T는 400 마이너스 4P가 돼요. 자, 그럼 이 점이 바로 무슨 균형? 최초의 균형이 되죠. 최초의 균형. 자, 이 400이 얼마로 간다? 우리는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때 수요가 얼마죠? 4P는 340 마이너스 Q2D다. 그러면 Q2D는 얼마가 되죠? Q2D는 340 마이너스 4P가 돼요.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은 얼마가 되죠? 하여튼 최초의 균형인데, 여러분 계산을 할 때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균형이 나오면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같다. 요걸 명심을 꼭 해야 됩니다. 항상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똑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그럼 수요량은 얼마죠? 지금 수요량은 400 마이너스 4P, 공급량은 200, 공급은 200, 변화가 없죠?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우변 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400에서 200을 빼면 얼마? 200.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죠? 50. 그럼 최초의 균형이고, 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얼마? 400에서 얼마로 갔죠? 수요량은 340 마이너스 4P. 자, 요것은 수요량. 공급은 변화가 없죠? 200. 넘어가면은 또 4P는 340에서 200을 빼면 얼마? 140.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얼마? 35. 그럼 균형 가격이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가격은 35. 그럼 균형 가격은 50에서 35로 얼마만큼? 15만큼 하락을 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계산할 때는 빨리빨리 계산하면 돼요.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최초의 균형, 새로운 균형 넣고 빨리 계산하면 되는데, 자, 작년 26회와 27회 시험은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무슨 시점으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를 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다. 자, 우선은 수요 함수는 얼마? T 시점의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 자, 수요 함수가 주어졌어. QD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 자, 공급은 T 시점에서의 공급은 2P 플러스 얼마죠? 100.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자, 그러면 넘어오면 얼마죠? 2P와 2P 대주니까 4P. 900에서 100을 빼니까 얼마죠? 800.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 200. 자, 균형 가격이 200이면 균형 거래량은 이 P 자리에 200이 들어갑니다. 그럼 Q는 얼마? 균형 거래량은 20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00 플러스 900이니까 균형 거래량은 500. 자, T 시점에서의 균형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한 기간이 경과했어요. 자, 여러분이 기간이 T 플러스 1 시점에서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바뀌었죠. 마이너스 2P 플러스 얼마? 500. 자,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2P 플러스 100에서 2P 플러스 500으로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면 또 4P는 900에서 500 빼니까 얼마? 400. 양변을 4로 나누니까 균형 가격은 100. 균형 가격이 100이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900에서 마이너스 200 빼니까 얼마? 700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100만큼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500에서 700으로 200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29번 문제부터 한번 가면요. 부동산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렇게 말로서도 출제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의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의사만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유효 수요는 어떤 개념? 구입을 할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다. 부동산을 구입을 살 의사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야 돼? 지불 능력.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지금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1번은 틀린 지문. 2번 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뭐죠?
생산비가 하락을 하니까 이전보다 공급량은 더 많아지죠. 그럼 공급의 증가예요.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을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틀린 질문. 자, 수요제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3번 틀렸고, 4번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뭐다?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자, 1, 2, 3, 4가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이겠네요. 자, 5번 보시면 얘기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거기에 작을수록 밑줄,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하면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공급이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이렇게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수익 가격 탄력이 작을수록 밑줄 긋죠. 비탄력적일 땐 가격은 많이 하락해요. 뭐보다? 탄력적보다 많이 하락을 하는데 또 요거는 뭐 약간 증가해요. 뭐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많이 증가하지만은 비탄력적은 약간 증가해요.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뭐다? 커지고 균형 거래량의 증가폭은 뭐 이렇게 작아진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정답. 여러분 5번 질문 이런 거 시험에 진짜 많이 냅니다. 본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출제할 때 됐어요. 왜냐? 24회도 나오고 26회도 우리가 27회도 나오고 했는데 작년에 안 냈으니까 올해 낼 가능성이 높다. 자, 28번. 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A지역 아파트 시장의 공급 함수는 일정하고 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구하다 얘기죠. 자, 수요 함수 변하기 전에는 얼마? 자, 거기 보시면요. 공급 함수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2P거든요. 자, 그 P 제로 넣으면 얼마? P 제로 들어가면은 Q는 얼마? Q 얼마? 마이너스 40. P가 제로일 때 마이너스 40. 자, 그리고 그 공급 함수 갑니다. 자, Q가 제로면 얼마? Q가 제로일 때는 P 얼마? 20. 그러면 P가 20이면 요거죠? 그러면 40, 20 들어가면 이게 바로 공급 함수 그렸어요, 지금. 공급 함수 그려놨고, 자, 수요는 QD1 50-P인데 P가 제로면 수요량은 얼마? 50. 자, P가 제로일 때는 수요량 50. 그리고 P가 제로일 때 수요량 50. 그러면은 이번은 뭐다? Q가 제로면 P는 얼마? 또 얼마? 50.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요게 수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Y축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은 얼마? 요거야, 도형의 면적. 삼각형 면적 또 다 잊어버렸죠. Y축, P는 Y축,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면적.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은 우리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30. 요거 곱하기 요게 바로 뭐다? 높이. 높이는 균형 거래량이죠. 자, 그러면 수요는 얼마? 아까 수요는, 즉 문제에서 수요는 50
수요는 50 마이너스 얼마? P. 수요는 50 마이너스 P. 공급은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균형을 구하려면 넘어가면은 3P는 얼마죠? 90. 그러면 P는 30인데 30을 어디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뭐에 있어? 우리는 뭐 공급에 들어갈까요? Q D1 얼마? 50 마이너스 P. P 30 들어가면 Q는 얼마? 20. 요게 20이죠. 그러면 곱하기 얼마? 20. 밑변, 높이 해줬더니 여기 10이죠? 그러면 300. 면적은 300, 균형 거래량은 20이에요. 자, 그런데 공급인 변화가 없거든요. 공급은 40, 요거는 어떻게 돼? 20, 요거는 변화가 없는데 뭐가 이제 변화가 있어요? 이번은 80 마이너스 P인데 이번은 얼마? 여기가 80이에요. 자, 이번은 거기에 수요 곡선 이동해서 80 마이너스 P. 요게 그러면 또 면적은 얼마죠? 요 면적은 이 면적은 요게 60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60. 또 요거 높이는 또 뭐가 돼? 높이는 수요는 마이너스 80, 플러스 80, 마이너스 P. 요게 수요량. 80 마이너스 P 수요량. 공급은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변화가 없죠. 같다. 자, 넘어가면은 또 3P는 얼마? 120. P는 40. 또 40인데 또 여기 어디 들어간다? Q, D2 얼마죠? 80 마이너스 P에 40 들어가니까 요 값이 40. 그럼 곱하기 얼마? 40이 면적. 그럼 곱해주면 얼마죠? 이게 20. 26, 12. 1200이니까 면적은 얼마 증가했다? 300에서 1200으로 얼마 증가? 900 증가. 자, 면적은 900이 증가했고 거래량은 20에서 얼마? Q 20에서 얼마죠? 40. 거래량은 얼마 증가? 20 증가. 정답 4번. 자, 거래량 변화만 묻는 것이 아니라 면적 변화도 물었어요. 면적 여기서 요만큼 얼마나 변하느냐. 300에서 900으로 1200으로 900만큼 면적은 증가한다. 나중 문제 내면 해석 안 돼서 또 틀립니다. 자, 8 경기 변동 갑니다. 자, 한 문제 올해 출제 예상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요 난이도 하루 출제하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몇 배? 2배 정도 길다. 자, 일반 경기 변동의 요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뭐라고 하죠?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호경기일 때 가격 상승폭이 크죠.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일 때는 가격 하락폭이 커서요.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26회 시험에 정답 지문 물었죠. 또 2번 지문이 좀 자주 나와요. 진폭. 자, 주기의 순환 국면은 분명하지 않고 또 뚜렷하지 않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주기 순환 국면. 즉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타성 기간이 길어요. 즉 타성 기간,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고 있는 시간차인데 부동산 경기가 약 2년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타성 기간이 길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을 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크기와 진폭은 어떻게 돼요? 한 나라 안에 뭐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한 도시 내 지역에 따라서도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달라집니다. 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쪽이 무슨 변동? 순환적 변동이 예상되죠. 자, 평균 경기선에 서서 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시장의 국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 정점을 우리가 통과해서 나오는 후퇴, 일반 경계, 불경계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의 국면이죠. 자, 우리는 후퇴,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점선을 통해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인데 이것은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수축 국면이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는 누가 있어야 돼?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돼요. 반대로 여기는 수축 국면에서는 가격이 또 하락을 하니까 매도자는 많아요. 근데 매수자는 적다 보니까 부동산 또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 누가 중요하다? 여기는 또 매수자가 중시되는 또 시장이 형성이 돼요. 우선 요거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죠. 회복 시장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나 바닥, 저점에 있을 때는 하한선. 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 시장에 접어들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요거 4번 출제도 있고 2번은 정답. 하한선입니다. 자, 그리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가면은 거래는 한산해지고 가격은 하락하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나 정점에 있을 때는 상한선. 요거 25회 때 상한을 하한으로 출제했어요. 네? 자, 그리고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극히 저조한 하향 시장에 접어들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자, 이런 것을 잘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또 일반 경기 변동, 요 순환적 변동인데 이 순환적 변동에 속하지 않고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이죠.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자, 여러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현재 새로운 거래에 보면 안정적이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자, 원래 만약 경기 변동이 원래 출제되면 순환적 변동이 중요해. 원래 시험 정답 지문에서 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원래 29회인데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기 변동. 제가 그럼 여기서 출제합니다. 자,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서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게 무작위적, 계절적 변동. 자, 여러분,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죠. 자, 방학 기간 동안 대학 인근의 공실률이 매해 증가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여름철에 우리는 주택이 장마로 인해서 뭐 침수하는 게 매해 발생하죠. 이런 거.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혁명, 정쟁, 폭동 등의 또 정부의 급격한, 우리 요즘 뉴스 많이 하는 게 뭐 9.13 대책 이런 것처럼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이 무작위적 변동 또는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지문에 잘 나오죠. 자, 우선 경기 변동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 30번 봅니다. 틀린 것. 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적 변동. 1번 정답.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 이렇게 뭐가 있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 하강, 이게 되풀이 되는 형상을 말하죠. 건축 착공량은 공급 지표고 거래량은 수요 지표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가 돼요. 안 좋은 거죠. 경기 안 좋은 게. 그럼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런 이유로 소유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예, 임대료 수입도 줄어들면서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죠. 맞는 질문.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뭐죠? 하향을 멈추고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국면.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31번. 틀린 것. 하향시장인 경우에 이 하향시장은 종전에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에 있어서 가격 설정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상한선이 포인트죠. 맞는 지문. 상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거래의 성립을 먼저 뒤로 미루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의 성립을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 중개 물건 의뢰 접수와 관련해서 안정기, 이 안정 국면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니까 매수, 매도, 매각 의뢰, 매입 의뢰, 수집 다 같이 중요합니다. 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 부족이 발생, 공급 부족이 포인트죠. 그럼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공급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누가 중요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봅니다. 4번 정답.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 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2번. 부동산 시장이 과열국면. 과열국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그럼 과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과열을 진정해야겠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이면 과열을 진정해야 돼. 경기를 진정시키는 대책은 과열 국면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어떻게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경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과열을 하려면 수요를 뭐 해야 돼? 줄이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요는 감소하죠.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맞는 질문. 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을 안정해야 되는 가격이 오르니까 안 돼요. 두 번째는 안 되고, 세 번째,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확대가 되면은, 전매 제한 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확대되면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해. 그러니까 요 관련이 있고, 주택 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 폐지하면은 수요가 증가니까 안 돼. 재당첨 제한을 뭐 강화를 해야지. 틀렸고, 담보 인정 비율 및 총부채 상환 비율을 축소하면은요, 대출금이 이전보다 뭐 낮아져요.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구매력도 떨어져서 수요가 뭔다? 감소해.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2번 정답. 요즘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험에 나오면 이런 형태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안정화 정책. 9.13 대책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거미집이론. 여기에 6번 출제를 했는데, 에치켈의 거미집이론은 당연히 뭐에 때문에 나타난다? 공급의 시차.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 생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자, 시험 6번 출제, 6번 다 출제된 게 있어. 그거는 뭐다? 수렴형.
요거는 6번 출제, 6번 다 출제되니까 여러분 뭐만 공부하면 돼? 수렴형 하나만 딱 공부하면 되지. 딱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되잖아. 뭐 수탄수 하나만 끝. 수탄수 하나만 알면 끝이지 뭐. 발사는 수렴형 반대니까. 자, 공급 곡선이 주어지고 수요 곡선이 주어지면은, 자, 여러분 수렴형 그림 형태가 이렇거든요. 요게 불균형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뭘로 균형 상태로 접근하는 게 수렴형이에요. 자, 이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인데 조건을 보면은, 여러분 그 조건을 보세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어디가 커? 그림 보니까 공급이 크죠? 근데 아까 오늘 배울 때, 아까 탄력성 배울 때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배우셨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봤더니 부등호 방향은 뭐 한다? 바뀌어야 돼. 역관계니까 탄력성은. 그래서 암기는 수요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수렴형, 수탄수만 암기해 놓으면 되지 뭐. 그러면 공급은 반대잖아요. 수렴만 알면 반대. 공급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지 뭐. 그러면은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게 무슨 형태? 발산형. 발산형은 요거와 뭐? 반대. 그래서 수요. 그림을 봤더니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오는 위에가 반대니까 이게 크지. 수요가 그림 봤듯이. 그리고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 어디가 커요? 예? 공급이 완만하잖아. 수요보다. 어디가 크다? 이쪽이 크지. 부동 방향 바뀌어야지. 그럼 순환형은 어떤 형태? 그림이 이런 형태. 자, 순환형은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반복되는 이 형태가 무슨 형태? 순환형. 자, 순환형일 때는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있어서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서로 뭐다? 같다. 그러면 신경 쓸 건 없네. 순환형은 뭐다? 니꼬르면은 순환형. 수탄수, 여기는 뭐죠? 공급이 탄력적이면은 발산형, 공탄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수렴형만 잘 기억하면 돼요. 수탄수. 여러분 2년 전 27회는요. 기울기로 물었어요. 요거 하나, 둘, 셋 다 물었어. 3개. 다음에는 뭘 묻겠어? 탄력성 묻겠지 뭐. 자, 33번 A부동분산 보세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3. 여기 마이너스 0.3 절대값은 0.3이고 0.7이니까 뭐죠? A는 수렴형. A는 수렴형이고 B 보세요. 수의 가격 탄력성 요거죠. 0.4 여기 얼마? 2.0니까 뭐? 발산형. 수렴형, 발산형 5번 정답. 이렇게 기울기 탄력성 물을 수 있고요. 아니면 탄력성만 다 물을 수 있어. 탄력성 3개. 그래서 하나 뭐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수렴형만 잘 기억하고 발산은 수렴 반대. 순환은 뭐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암기가 쉬울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갑니다.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우선 토지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게 부동성이잖아요. 국지적,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그래서 지역별, 용도별로 전체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분 시장이 형성되고, 또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전세 시장에서 전세 공급량에 비해서 전세 수요량이 많으면서 불균형이 나타나죠.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외부 효과, 외부성도 나타나고, 또 부동성, 부증성에 의해서 공급의 시차가 나오죠. 단기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공급의 뭘로 인해서? 시차로 인해서 어렵죠. 그래서 단기,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뒤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뭐를? 가격의 왜곡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많이 출제하셨다. 자, 또 개별성이 나오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뭐가 돼? 우리는 비표준화,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표준화로 인해서 대체의 가능성이 낮아요. 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런 비표준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곤란하다 보니까 이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유통기구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뭐가 나타난다? 우리는 이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길 꺼려하니까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따라서 정보 비용은 증가합니다. 거래의 비공개성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질문에 좀 주의 좀 해두시고, 또 뭐가 나온다? 거기 가격이 비싸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요. 고가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는데, 즉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돼. 가격이 비싸니까 자금의 조달의 가능성,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린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가격이 비싸서. 왜냐? 구매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매도자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황금성의 곤란으로 해서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이걸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격에 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면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금과 부동산, 또 부동산의 교환의 기능이 있어요. 자원 배분의 기능과 교환의 기능은 시장 고유의 기능입니다. 또 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 양쪽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시장에서의 교환으로서 가격이 창출되는, 형성되는 기능이 나오고, 또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 경쟁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또 조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최근엔 이게 많이 나오죠, 시험에. 자, 토지 이용 주체, 경제 활동 주체에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래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순으로 토지 이용이 분포되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34번 옳은 것.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 자 여러분 건물, 유형 보이죠? 토지 건물 보이죠?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된데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는 제한된다. 임차권, 권리, 거래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제외된다 하는 거 틀렸지. 1번은.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시장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출이 제약을 받죠. 고가성으로. 그래서 완전히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죠. 부동산의 입지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주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지에 뭐를 고정되어 있으니까 독점권을 가지죠. 이것은 하위 부분 시장의 형성과 관련 있습니다. 정답 3번. 정부가 제품의 품질을 여러분 건축물 품질 규격 통제하는 건축 기준은 양적 기준이 아니라 질적인 규제입니다. 틀린 질문.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강성,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자, 과거에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자,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정보. 자, 과거 우리는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요 두 가지를 더해준 게 뭐죠? 과거에 이미 발표되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 발표했다. 이런 게 공표된 정보예요.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은 또 획득은 가능해요. 자, 이때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다 반영이 된 시장,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투자자들은 뭐를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상 이윤은 획득은 가능해요. 여러분,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된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시장이고, 강성의 효율적 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 뉴스 안 보겠죠? 뉴스 보면요, 헌법재판관 저 후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때문에 낙마를 했냐면 뭐죠? 그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위해서 주식을 산 거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 옛날에 막 뉴스 막 나오고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회사가 있어요. 예? 그 말이 많았어요. 그 회사가 뭐 하수 때문에 막 그건가? 하여튼 옛날에 백수 이제 하수 하여튼 그것 때문에인데, 그 회사가 미공개된 정보를 해서 변호사들이 그걸 해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야. 그 정보를 모르지. 자기들이 그걸 정보를 이용해서 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하면서 그게 걸린 거야. 그래서 그 법인 전부 법무법인 다 조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몇 명 빼놓고 다 산 거야. 그러니까 비공개된 정보지. 예? 그래서 어떻게 돼? 본인이 잘못하면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했으면 안 걸릴 건데 헌법재판관 때문에 다 걸린 거야.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다 웬만하면 찔러. 돈 벌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할 때도요, 여러분 어디 가서 5건 거래면 1건 거래했다 해야 돼. 왜? 옆에 사람이 찔러요. 국세청에. 바로 옆에 장사하는 사람이 찔러요. 에? 잘 되면은. 하여튼,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이게 좋은데, 꼭 보면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조선하면 골치 아프거든. 신고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있거든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겠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자, 그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35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 개념 맞습니다. 2번.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무슨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있다. 4번 정답. 무슨 얘기거든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려요. 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빗금친 부분,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 자, 정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없다 하니까 틀려요.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초과율이 없으면요,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번 정답.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또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거래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개념, 약성, 중강성, 강성 좀 주의해 두시면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올해 좀 중요해요. 27회는 요 3개 다루는데 올해도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잠시 쉬고 이제 상권 분석 모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